때문에 2주 동안 기다렸다라고 지금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이제 대망의 호프 이야기로 점프해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레이 4회차의 주제는 호프와 동궁을 묶어서 사실 크리처물이에요. 이 크리처물을 뭐 개수물이라고 소개할까 어떨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했지만 사실 개수물이랑 크리처물은 똑같은 건 아니어서 개수물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고질라라든지 용가리라든지 티라노의 발톱. 티라노의 발톱 아니 누가 호프 보고 와가지고 저 아는 지인이 드디어 한국이 심형래의 어떤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 호프를 통해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게 이제 괴수물이라고 한다면 크리처물 같은 경우는 비인간인 괴상한 괴물들이 등장하는 각종 다양한 종류의 이제 괴물들을 크리처물이라고 하죠. 어쨌든 괴물 나오는 영화. 그렇죠. 괴물 나오는 영화. 그런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크리처물 진 작가님 좋아할 것 같아. 저는 크리처물은 좋아해요. 괴물 나오는 것도 좋아하고 울트라맨 때부터 VHS 비디오를 열심히 보면서 봤지만 호프는 별로다. 오늘 호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호프는 별로였다. 그렇다면 저는 크리처물을 별로 괴물 나오는 영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울트라맨도 딱히 뭐 저는 그 어린이 시절에 후레쉬맨도 딱히 보지 않았어요. 어머 나 후레쉬맨을 안 보다니. 저는 괴물 봉준호의 괴물 정도나 봤을까? 그거 근데 크리처물이라서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네. 봉준호가 사회 비판을 세게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빨갱이 운동권을 벌이기 때문에 봉준호의 괴물은 좋은 거잖아. 봉준호의 괴물을 보고 제가 한동안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었는데요. 봉준호의 괴물의 임필성 감독이 특별 출연을 합니다. 아 닮았다고? 음. 아, 나 너무 크게 웃어버렸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후배를 고자질하고. 맞아요. 그 SK텔레콤에서 일하는 네. 선배죠. 네, 그러면서 후배를 고자질하고 저 혼자 살겠다고 하는 수염난 뚱땡이. 어머나. 아니, 임필성 감독 거기서 연기 잘했어. 귀여웠어요. 임필성 감독 연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잘 만들어야 할 텐데. 이거 편집할까? 이거 아니, 여기 좀 나가도 괜찮아? 누가 뭐라고 영화를 잘 만드는데 영화를 그럴 앞으로 텐데. 잘 만드셔야 될 텐데. 잘 만드셔야 할 텐데. 내 반응이 지금 그분이 완성했구나. 그렇죠. 네,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근데 호프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아주 그냥 2시간 40분 정도 동안 깔깔거리면서 웃다가 나왔어요. 호프 호불호 이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홍보띠였었던 것처럼 호대 불호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싶습니다. 근데 호프 자체가 되게 오랜만에 엄청난 이제 화제를 좀 불러일으키면서 관객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영화가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좀 침체기를 겪으면서 특히 극자 산업에 굉장히 기대고 있는 게 영화 산업이기 때문에 극장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영화 산업도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하고 그래서 한동안은 한국 영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창고에 사실 쟁여놓고 있었거든요. 개봉을 기다리면서. 근데 그 영화들 다 털어내고 지금 거의 이제 개봉할 영화가 없는 상태였다가 다시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워낙 이렇게 영화가 없다 보니까 이게 영화라는 게 같이 보고 욱신욱신하고 그래서 얘기를 해야지 좀 신이 나는 건데 그럴 만한 대중적인 영화가 잘 없기도 했죠. 근데 호프 같은 경우에 이제 나홍진이 10년 만에 가지고 곡성 이후에 10년이거든요. 10년 만에 가지고 온 작품이기도 하거니와 깐느에서 처음 공개가 됐었는데 이게 진짜 반응이 굉장히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너무 미친 듯이 열광을 하고 그리고 그 깐느 그러니까 공개 버전이 완성 버전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CG도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았겠다고 하고 뭐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누군가는 엄청나게 열광하고 누군가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극장을 때려 부수고 싶었을 정도의 어떤 불호를 내고 이러니까 한국에 있는 영화 팬들, 영화 관계자들은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상황이었죠. 저도 엄청 궁금했었어요. 그 반응을 봤었거든요. 뭐 난리가 났다 판에서. 그래서 나홍진 영화를 사실 그렇게 기다려본 적이 없고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근데 요거는 봐야지 어디가 한마디 얹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요거는 해야지 어디 써줄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나홍진 감독이 사실 추격자로 데뷔를 하고요. 그다음에 황해
곡성, 호프 이렇게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네임밸류에 비하면 그러니까 영화 개봉할 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저도 추격자, 황해, 곡성을 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물론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부분은 있죠. 저는 추격자를 너무 싫어하고 너무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사실 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영화하지 않는 나의 지인들이 50대쯤 되는 중년 여자들이 다 이 영화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는데 호프를 보고 밥을 먹어야겠다는 거야. 하고 내가 용산 아이맥스에 이거 영화 하는 사람만 구할 수 있는 표인데 용산 아이맥스에 표를 구해가지고 4시 그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는데 극장 꽉 차서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웃는 거야. 우리 넷만 웃는 거야. 어머나. 그래서 우리 넷은 너무 신나게 보고 나와서 한참 호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좀 약간 반응은 되게 갈리는 것 같고 이게 재미있는 게 네이버도 평점을 보면 영화 본 사람들 평점은 8점 가까워요. 영화 안 본 사람들 평점은 6점대거든요. 왜 이렇게 사람이 평점을 달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나페령 같은 영화는요. 네. 10점 아니면 1점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홍진 영화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영화를 본 사람이든 안 본 사람이든 어마어마하게 이제 입을 털게 하는 이게 나홍진 영화의 사실은 핵심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추격자나 황해 같은 경우는 불호의 반응은 사실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곡성에 비해서 곡성은 좀 오히려 좀 되게 첨예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곡성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했잖아요. 아 이게 무슨 의미다? 진짜 귀신이 누구였냐? 그래서 천우희가 귀신이라는 걸 난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천우희는 귀신이 아니야 그래서라고 얘기해주고 뭐 그런 거예요. 천우는 귀신이 아닌가? 천우희는 수호신 같은 거잖아요. 신령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근데 추격자나 황해 같은 경우는 특히 제 또래 남자들은 정말 좋아했어요. 우리 면정학 사장님은 엄청 흉내내면서 뭐 그런 거 이제 뭐 걔 족발 들고 뭐 흉내내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었고 추격자 488을 엄청 많이 따라하고 아, 그건 뭐지 488로. 그건 진짜 영하고 놀라운 대사지. 그래서 추격자나 황해까지는 약간 오히려 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인기가 아주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고 그 와중에 그 영화적으로도 아주 잘 만든 수작의 영화였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약간 이렇게 호불호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 말씀드렸던 곡성이었던 것 같아요. 곡성에서는 저는 곡성이 되게 호프가 곡성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곡성은 사실은 보고 나면은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의미다 어떤 내용이었다 사실은 못 알아는 얘기들이 엄청 많았지만 사실은 그냥 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인 게 재밌는 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곡성에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해석하지 말란 영화야 이거는 이러는 거였고 저는 호프도 마찬가지였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프를 보다 보면은 이것이 메타포구나 싶은 것들이 막 엄청 막 쏟아져 진짜 컷 바이 컷으로 나오는데 끝나고 나서 2시간 40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의미가 없었고 그 2시간 40분 동안 내가 이거를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하고 있던 내가 오히려 스스로 너무 웃겨지는 그런 것이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오히려 감독한테 놀림당한 느낌이 더 되게 재밌는 지점이었고 나홍진의 영화는 그렇게 좀 진척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 같은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무의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호와 불호를 나누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호의 어떤 인상평을 잠깐 들어봤다고 한다면 불호의 인상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영화를 딱 봤을 때 어땠길래 불호였는가? 지금 호 얘기를 하시는 동안 되게 떨떠름한 얼굴로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영화를 보는 그 동안도 계속 떨떠름한 얼굴로 이러고 앉아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되게 저도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인데 불호 후기를 올리시는 분들이나 호 후기를 올리시는 분들이나 다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라고 했는데 저도 똑같이 그 지점에서 지금 뭐 아니 왜 혼잣말 하고 있지? 라는 부분이 되게 불쾌했었고 저랑은 좀 안 맞았어요. 근데 제 취향이 아니어도 좋아할 수 있는 영화들은 있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쿠엔틴 타란티노가 정말 제 취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아해요.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내러티브가 불호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내러티브나 대사 쪽에서 많이들 평가를 안 좋게 내리시는데 저도 좀 마찬가지였고 너무 길었고 욕이 너무 많이 나오고 수상할 정도로 총이 많고 수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죽지 않고 모든 것이 수상한데 내가 이 수상함을 왜 수상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 지금 나랑 지금 막 감독이 계속 혼잣말 하고 있는 거 봤는데 혼잣말을 지금 막 200분이나 듣는다고? 약간 이런 느낌? 네. 500억짜리 혼잣말을 듣고 있는 느낌인가요? 그쵸. 이게 제작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500억이 순 제작비에 200억 정도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서 700억짜리라고 알려져 있고 선 판매가 반 정도 돼가지고 이제 350억 정도를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700만이 들어야지 손익분기점이 700만. 넘는다 이런 계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영화사의 제일 비싼 영화인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라고 하는 게 불호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장르가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봤으면은 저도 좀 즐겁게 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안톤 체홉을 좋아하는데 안톤 체홉이 자기 장르를 블랙 코미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안톤 체홉은 좋아하는데 나홍진이 자기가 블랙 코미디라고 우기는 이 일련의 미장센들은 약간 굉장히 결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화를 장르를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는데 SF, 크리처, 액션, 미스터리, 블랙 코미디, 농촌 드라마, 네. 농촌 스릴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준호의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뭐 이렇게를 이제 참조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아까 이제 성애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호프의 참조 영화는 저는 곡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곡성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지역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죠. 호프도 보신 분들 아마 보고 오신 분들 되게 많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줄거리를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내용이에요. 아마도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지금 시대가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고증이 없이 막 만들어진 세트에 막 만들어진 시계 배경이라서 아마도 1980년대 DMZ 근처 어딘가에 바닷가가 있는 항구 마을인 것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이 항구 마을의 이름은 호포항인 거죠. 그래서 호포와 호프가 만나는 어떤 이제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황정민이 연기한 범석이라고 하는 경찰서장이에요. 그래서 범석이가 자신의 육촌 동생인 성기 조인성한테 이제 영향을 받아서 형님 그 농촌 길에 소가 한 마리 죽어 있는데 이상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출동을 하죠. 그래서 소를 봤는데 소가 굉장히 큰 뭔가 괴수한테 핥혀서 죽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가 핥혔을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해수리 아저씨가 이 말은 호랑이가 있다고 했다. 호랑이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본 적이 없는 거대한 호랑이가 지금 이 마을에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칠지 몰라라고 하는 공포가 마을을 휩싸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읍내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괴 생명체가 막 마을을 때려 부수고 있고 숲에서도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괴 생명체가 돌아다니고 있고 도대체 얘네들이 누군가를 2시간 40분 동안 추적하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이거든요. 2시간 40분이나 그걸 보고 그랬을 있었을 때 그게 정확하게 사실 곡성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곡성 그 둘 다 경찰이 주인공이잖아요. 곡성은 귀신 이야기였던 셈이고 호프는 이제 외계인 이야기였던 셈인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사실 나홍진의 참조점은 나홍진이다. 스스로 계속 기이한 방식으로 자기를 갱신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